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년도 4회차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20문제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 해당 이 화면에 나오는 문제 20문제는 유튜브 채널 패스 채널 쪽에 거기에 올라와 있는 문제를 제가 스크랩을 해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어떤 단어가 뭐가 틀리거나 어떤 뭐 SQL 구문에서 명칭이 다르다든지 그런 어떤 뭐 오류 작업 사항들은 그거는 실제로 이쪽 채널에 많이 문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가져온 그대로 해서 제가 약간씩 수정한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대로 그냥 가져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서 좀 다른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시고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알고리즘 문제 분석해서 결과 맞추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메인 함수가 이렇게 선언이 됐고 그 안에 두 개의 문장의 명령 처리가 지금 소스 코드가 적혀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이 알고리즘 동작 구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 이건 제가 그냥 샘플로 여기 만든 건데, 네, 저는 프로젝트를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그냥 닫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일에 new를 누르시게 되면 자바 프로젝트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에다가 지금부터 하나씩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번 거는 뭐 4회차니까 그냥 네 번째죠. 그래서 4라고 저는 이름을 그냥 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네, 프로젝트 이름은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하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누르시고 src 여기다가 이제 만들 겁니다. create module info java 파일은 체크 해제해 줍니다. 안 만들 거기 때문에. 자, finish 누르시고, 자, 여기 src 폴더에서 new 누른 다음에 클래스를 누르시게 되면, 이번에는 자바 파일, 확장자로 돼 있는 클래스 이름을 만들 수 있겠죠. 뭐, 클래스는 어떤 걸 쓰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이 프로젝트 하나 안에서 20문제 등장하는 알고리즘 다 해결 가능하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public static void main을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고 finish를 누르시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알고리즘 기본 소스가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저는 중괄호를 보통 내리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 준비 작업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하죠. 자, 캐릭터 num은 0x06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system.out.printf 해가지고 출력 함수인데 %04x라는 형태로 찍어줘라. 포맷은 이렇게 맞췄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값을 찍을 거냐? num이라는 변수에서 두 개의 비트를 왼쪽으로 좌측 시프트를 하는 거를 지금 처리하라 그랬네요. 자, 저는 그냥 편의상 이거 코드를 복사 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타이핑 치셔야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한번 여기다가 보충 설명을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진법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진법. 사실 이제 필기 전자계산기 과목을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진수라는 게 있고 8진수라는 게 있고 16진수라는 게 있죠. 자, 이 개념을 혹시나 필기에서 공부를 하셨으나 뭐 제대로 잘 개념이 안 잡히신 분들을 좀 위해서라도 자세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자, 이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0과 1로 이루어진 거, 이걸 우리가 이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자, 이거 엑셀에다가 좀 자세히 좀 언급을 하고 갈게요. 네. 기왕에 하는 거, 제대로 알고 가면 좋잖아요? 어차피 22년도에 또 정보처리 기능사를 또 다시 재도전하실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자세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확대를 해서. 자, 이진수. 네, 이진수입니다. 0과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진수입니다. 8진수 0, 1, 2, 3, 4, 그 다음에 5, 6, 7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8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8진수가 되는 거죠. 네, 이 부분 일단 아시겠죠? 근데 좀 사이즈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다가 좀 당길게요. 네, 이런 식으로 8개의 숫자 조합으로 만드는 숫자가 8진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진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16진수는 0, 1, 2, 3, 4, 그 다음에 여기에 5, 6, 7, 8, 9까지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개수가 10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6개를 더 찍어야 되는 거니까 10, 11, 12, 13, 14, 15가 됩니다. 즉 이렇게 해서 개수를 다 잡아보게 되면 실제로 16개에 해당되는 숫자 조합으로 만드는 게 16진수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가시죠? 자, 그러면 근데 수학자들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모순을 발견하게 되겠죠. 뭐냐? 실제로 이 9까지는 숫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10 이후부터는 숫자가 2개를 조합해서 찍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장 여기만 보더라도 이게 810인지 아니면 8하고 10인 건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이러한 혼동을 막기 위해서 학계에서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 대문자 A로 찍고, 그 다음에 11이라고 하는 것은 B로 찍고, 그 다음에 12는 C로 찍고, 13은 D로 찍고, 14는 E로 찍고, 15는 F로 찍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소문자로 표현이 가능하긴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알고리즘에서는 대소문자 구분을 따로 하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근데 규칙은 동일합니다. 알파벳 A부터 F까지 10의 자리에 해당되는 숫자를 이렇게 변환해서 찍자라고 사용하자 약속을 정한 거죠. 자, 그러면 16진수라고 하는 체계가 지금 바로 시험에 나온 대로 문제지에 보면 등장을 했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0x06이라고 하는 16진수 값을 넘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시키겠다.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그런 거죠. 자, 0x06 네, 이라는 16진수 값을 넘 변수에 저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러면 이 0x06이라는 이 16진수 값을 이제 넘변수에 저장을 시켜서 뭐 원리는 알겠어요. 변수 저장이야 뭐 값을 저장하는 당연한 역할이니까. 근데 16진수는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이 알아보기 힘듭니다. 일단 이런 특징이 있죠. 예. 뭐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알아보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진수를 또 이제 뭐 16진수 체계로 이게 뭐 표현하는 게 램이라는 어떤 장치에서 실제 뭐 주소 값이 16진수 체계로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친숙할 수 있겠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알아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원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법 변환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진법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x06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0x06이라고 제가 적어볼게요. 네. 여기 있는 0x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16진수 표현식입니다. 표현식. 16진수 표현법에서 항상 0x라고 하는 걸 항상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이 x가 이제 그 영어 단어로 하면은 헥사데시멀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고전 게임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헥사 막 이런 타이틀의 그 고전 게임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되게 추억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게임이 있었구나. 자, 그래서
16진수 값을 이제 그러면 보면, 자, 여기에 이제 얘를, 이거는 16진수죠, 16진수. 자, 2진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진수로. 자, 2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16진수 하나에 2진수 4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냐면, 자, 여기다가 제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1, 2, 4, 8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1, 2, 4, 8 이런 식으로 4개의 비트, 4개의 자릿수를 이용해서 16진수 하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규칙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6이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4 더하기 2를 하면 6이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로 보면 1, 0, 1, 1, 0이 되겠죠. 네. 근데 여기 이제 0이 이제 사라지는 특징 때문에 제가 좀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자릿수를 맞춰보면, 네, 이쪽에 4하고 2만 1로 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6을 완성할 수 있고요. 여기는 애초에 0이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0 4개를 찍는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진수 값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시프트 연산이라는 거를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진수 상태에서도 사실 시프트 연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나는 이진수로 하는 것보다는 10진수에서 계산하는 게 난 편할 것 같아. 그러시는 분들은 10진수로 변환을 시킨 상태에서도 시프트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리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진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간단합니다. 비트 수를 지금 시프트 연산이기 때문에 자리 이동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한 자리씩 이동한다. 그래서 뭐 좌측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측으로 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진수 시프트 연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프트 연산을 하게 되면 먼저 첫 번째 비트 연산을 위해서 아까 문제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죠. num이라는 변수를 저장된 그 16진수 값을 왼쪽으로 2비트 이동을 시켜라고 했습니다.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꺾여 있으면은 이거는 오른쪽 이동입니다. 이건 네, 우측 이동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좌측 이동이죠. 좌측 이동. 네, 좌측 이동을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한 번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찍힐 겁니다. 앞에 있는 이 0의 자리는 날아가서 없어집니다. 왜냐? 이미 공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0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0이 하나 더 찍히고 110이 되겠죠. 실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7자리가 남죠. 앞에 있는 0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트 연산을 해보게 되면 0 4개에다가 1 2개, 0, 하나.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채워지게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0이 채워지는 게 분명히 맞겠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트 이동이 된다 이겁니다. 얘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한 자리로 제가 묶어서 찍었습니다. 네, 8자리가 일단 맞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한 비트를 더 이동해야 됩니다. 한 자리를 더 이동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00, 110, 0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0이 얘가 또 없어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여기 7개는 여기 고스란히 올 거고, 그 다음 여기 0이 하나 더 채워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트 연산을 2개 비트를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그 상태에서 한번 10진수로 변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진수로 변환을 시키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1. 자, 여기 2, 4, 8, 16. 네. 그 다음, 32, 64, 128.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자, 근데 얘를 좀 분리를 시킬게요. 이렇게 보면 너무 불편하니까 다시 비트 수를 좀 칸별로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0, 0, 0,
1, 1, 그 다음에 0, 0, 0이죠. 자, 여기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2, 4, 8, 16.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32, 64, 128이 되겠죠. 근데 0인 자리는 전부 다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는 결국에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은 전혀 취급을 안 하고 1인 자리만 취급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16 더하기 8을 하게 되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해서 결국에는 얼마가 나옵니까? 24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이제 24에 해당되는 값인데, 자,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수로는 10진수로 24가 맞지만 우리는 정수를 찍어야 되는 게 아니죠. printf에서 지시한 거는 %04x라고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부터 일단은 편의상 미리 저는 확인을 할게요. 자,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0018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24라고 하는 게 지금 10진수 값인 거죠. 자, 얘를 다시 16진수로 한번 바꿔보고 2진수로도 2진수는 뭐 어차피 위에 있으니까 16진수로 한번 얘를 바꿔보겠습니다. 16진수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 24가 결국에는 아까 2진수로 이거였으니까 얘를 8자리씩 다시 끊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 묶음으로 끊게 되면 여기 1, 2, 4, 8 해가지고 여기에 8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네 부분 또 끊어야 되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진수 하나를 2진수 4자리로 표현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여기 또 1, 2, 4, 8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4자리씩 구분을 짓게 되면 여기 있는 부분이 1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0018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정답이 나오게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러면은 이 18 요거만 적으면 정답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보세요. 04라고 여기 적었죠. 04.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즉 이 16진수를 포맷 타입을 %x, 원래는 이게 줄이면 이렇게 돼요. 여기다 제가 좀 적을게요. %x로 그냥 한번 제가 일단 먼저 찍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얘를 %x로 먼저 찍어 볼게요. 네, 그냥 이렇게 찍게 되면은 이게 참고로 이게 대문자 x입니다. 지금 네, 대문자 x. 대문자 x로 찍게 되면은 원래 영어가 알파벳이 대문자로 나오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얘는 문제 이제 그 데이터 종류상 알파벳이 안 찍히는 구조다 보니까 그냥 숫자만 찍히는 구조라서 그 특징을 알 수가 없죠. 소문자냐 뭐 대문자냐. 예, 그 차이는 말 그대로 영어를 소문자로 찍을 거냐 대문자로 찍을 거냐 그 차이입니다.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소문자 X를 찍게 되면은 이제 16진수 알파벳 A와 A부터 F까지를 각각 대문자로 찍을 건지 소문자로 찍을 건지를 결정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먼저 대문자 %x로 찍게 되면 이렇게 18이 뜨여요. 근데 문제에서 제시했던 건 아까 뭐였습니까? 04라고 찍은 거죠. 아, 그러면 아니 그냥 4x로 찍으면 안 되나? 이 상태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실행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비어서 나오죠? 맞아요. 아니 4자리가 맞아요. 자, 보세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4개 맞네? 근데 4개가 맞는데 이렇게 그냥 %4x로 찍게 되면 앞에 빈 공간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스페이스 역할을 띄어쓰기 한 거랑 똑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딱 채워줌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릿수는 4자리로 하되 앞에 비어있는 자리는 0으로 채워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일단 정답은 0018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다음에 시험 혹시나 보실 분들을 위해서 또 응용 문제가 이게 또 꼬아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아까 여기 설명드린 대로 대문자 X를 찍게 되면 정말로 A부터 F까지의 16진수 자리가 대문자로 찍히는지를 확인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수정을 할게요. 여기 있는 거를 제가 그냥 아예 A라고 찍어 보겠습니다. 0A라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눌러보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군요. 얘를 좀 큰 걸로 할까? DF로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됩니까? 037C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이게 대문자로 찍혔죠. 자, 이번에는 얘를 소문자 X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는 거는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자, 소문자 X 형식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네, 정말로 소문자가 결과로 나오는지. 네, 정확히 잘 나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이 다음 회차에 또 이 NCS 출제국에서 또 이상하게 또 지역적으로 낸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번 그 4회차 시험이 제가 제보 받은 거에 의하면은 굉장히 정말 이거 어렵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알고리즘 분석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좀 더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좀 분석 영상을 남겨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시험 문제에서 제시된 이 알고리즘의 결과 이외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제가 살을 붙여서 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 사항, 시프트 연산자의 의미부터 일단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네, 이거부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시험지에 디버깅 작업을 하실 때 연습란에다가 제가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법 변환을 꼭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이 피곤한 상황이구나. 그래가지고 전자계산기 과목에서 그 진법 변환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기능사 실기 시험에서 연장선상으로 이게 진법 변환 문제를 요구하는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이번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하나의 큰 수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참조해서 str에게 테이블 1에 검색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명령어로 옳은 것을 하나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자, 일단은 괄호 부분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는데 이 뒤에 있는 SQL문을 보겠습니다. select가 나왔어요. select. 자, selec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검색을 얘기하는 거죠. 검색. 네, 그래서 검색입니다. 검색. 자, 그러면 검색을 할 건데 뭘 찾을 거냐? 당연히 문제에서 얘기했던 건 자, on 테이블 1. 그래서 이 테이블 1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는 데이터 값들을 실제 누구한테? str에게. 네, 이 to라는 게 에게가 되는 거죠. 굳이 뭐 문장 번역을 하자 그러면 str에게 테이블 1을 탐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on이 튀어나왔고 검색 권한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랜트입니다. 그랜트. 그래서 사실 이걸 좀 문장을 줄여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랜트 슬래시 on 이렇게 보통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굳이 조금 약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랜트 on 이게 보통 공식화돼서 우리가 암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러면은 검색 권한을 부여한 거 말고 회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회수. 회수가 바로 여기 2번에 해당되는 이 리보크입니다. 리보크. 네, 그래서 권한을 주는 거는 그랜트, 회수하는 거는 리보크. 이 두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죠. 사실은 지겹도록 하는 얘기긴 하지만 반복이지만 다시 한번 이 SQL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이제 뭘 적을 건지 벌써 눈치채신 분들은 아실 건데 자, DDL 해가지고 여기 이게 있고요. DML이 있고 DCL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define define이라고도 뭐 하고 definition definition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M, 알파벳 M 얘기하는 게 manipulation
이게 스펠링이 맞나요? 예, 좀 제가 틀리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게 영알못이라서.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컨트롤이죠. 컨트롤. 예,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말하는 게 바로 definition이라는 게 정의입니다. 정의. 예, 테이블을 만드는 거. 테이블을 다루는 거. 테이블 자체를 다루는 거예요. 테이블 자체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ML 쪽에 manipulation이라고 하는 건 이제 조작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얘는 표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거는 뭐 이제 기타 뭐 이제 뭐 보안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계정 설정. 네, 이런 기타 기능들을 다 다루는 부분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D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create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얘는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 테이블 만들기. 네, 조금 우리말로 좀 순화해서 하면 생성이라고도 해도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alter라고 하는 게 있죠. alter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테이블 수정을 할 때, 그 다음에 드랍이라고 하는 게 있죠. 테이블 제거를 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트렁케이트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트렁케이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레코드 전체 삭제라고 굳이 표현을 하면 될까요? 네, 레코드 전체 삭제 개념인데, 아니 테이블을 다룬다면서 이거는 레코드는 데이터 다루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레코드 자체도 사실 테이블에 그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깊숙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네 가지 명령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ML, 그래서 조작어였죠. 조작어. 네, 그래서 여기 조작. 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인서트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입력 작업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수정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델리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삭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다 이제 데이터 관련된 겁니다. 데이터. 네, 꼭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부분은 select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검색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이번 문제에 나온 키워드가 이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CL과 관련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grant가 여기서 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한 부여를 하겠다. 야, 너 마스터키 저기 내가 출장 갈 동안 잠깐 네가 쓰고 있어. 이거죠. 출장 이제 다 끝나고 사장님이 다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리보크. 네, 그래서 다시 권한 회수를 하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밋이라고 하는 게 역시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저장하기 버튼이랑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좀 매칭을 하자 그러면, 네, 커밋 그러면은 모든 SQL 작업을 다 끝내고 나서 하드디스크에 저장,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롤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롤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되돌리기입니다. 되돌리기, 이전 상태로. 네, 이전 상태로 복원시키는 되돌리기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마우스 갖다 대면은 화살표 쪽에 롤백이라고 이렇게 되돌리기 이전 상태로라고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단축키로 컨트롤 Z를 사용하면 윈도우에서 이렇게 먹히게 되는 거죠. 네, 한 번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명령어만큼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매 시험마다 제가 계속 이거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풀이 영상에서. 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2번 문제도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결과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자바 스타일로 메인 함수가 나왔고요. 안에 있는 부분이 이제 처리문인데 결과가 실제로 0, 1, 2, 3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문제였죠. 자, 한번 코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편의상 복사를 뜨지만 여러분들은 타이핑해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다 지우고요. 네, 붙여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굳이 분석을 하자면, 자, 배열을 정수 타입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int라고 하는 것은 원래 풀네임이 인티저인데 근데 얘를 쓰기가 귀찮으니까 미국인들이 줄인 거죠. 이런 식. 그래서 int는 정수 타입을 얘기합니다. 정수 타입. 자, 정수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했다. 그래서 변수의 이름은 ARR,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자, 그래서 대괄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배열칸으로 형식을 선언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자바에서 이 가능한 기능이죠. 이렇게 대괄호가 그냥 있기만 하고 아무런 그 값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얘는 자동 변수를 설정한 거랑 같은 개념이다라고 제가 알고 계시면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사이즈가 결정되는 거다. 그래서 그 사이즈를 결정짓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겠죠. 여기에 집합 기호로 해서 묶음을 넣었습니다. 0, 1, 2, 3. 그러면은 얘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열이 4개가 결정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반복문을 딱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int라고 하는 타입의 변수, num이라고 하는 걸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여기 ARR 사이즈만큼 반복을 시켜라. 네, 굳이 이걸 좀 직역을 하자면 처음 보시는 문법일 건데, 저는 이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보통 사실 그래요. 배열 변수는 변수명만 딱 입력하면 그 배열의 결정된 사이즈만큼 반복해서 동작한다 라고 이렇게 그냥 저는 아예 예전에 공부했을 때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관점이 아니다 맞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이해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배열 변수가 이 변수명만 딱 이렇게 ARR로 찍혀 있게 되면 여기 이 num이라고 하는 이 지금 이 변수에서 얘의 이 지금 이 시작 위치 변수에서 ARR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딱 배열이 결정된 이 사이즈만큼 반복해서 동작을 시키겠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system.out.print 이거 ln인데 오타가 났네요. 여기 저 한글 문서도 제가 수정할게요. 아까 치다가 오타 났나봐요. 자, 그래서 print l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num이라는 변수 값을 출력을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이클 먼저 이게 그 사실 반복문이건 if문이건 중요한 거는 원래 여기 중괄호가 이렇게 찍혀 있는 형태가 맞는데 한 줄의 경우에는 중괄호를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규칙이 가능해서 여기 중괄호가 안 찍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자, 그래서 반복문 수행을 해라. 그래서 여기에 출력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num이라고 하는 값이 처음에 시작되는 위치는 여기 0이 이게 찍히겠죠. 왜냐면 여기가 0번지니까. 여기가 0번지고 여기가 1번지고 여기가 2번 방이고 여기는 3번 방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저기 이거 실행을 일단 먼저 시켜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여기 이렇게 찍혔죠? 0하고 줄 내리고 1하고 줄 내리고 2하고 줄 내리고 3하고 줄 내리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 제가 값을 바꿔볼게요. 여기를 한번 4로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찍힙니까? 당연히 여기 위에서부터 4부터 찍히겠죠. 4하고 줄 내리고 1하고 줄 내리고 2하고 줄 내리고 3 찍죠. 그 다음에 여기 줄 내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ln 때문에 얘가 이제 강제개행이 일어난 거죠. 강제개행이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줄바꿈입니다. 줄바꿈. 줄을 바꿔주는 걸 하겠다. 출력 하나 하고 나서 줄 바꾸고, 출력 하나 하고 나서 줄 바꾸고, 그렇게 몇 번을 도는 겁니까? 여기 있는 이 배열에 저장된 개수 사이즈만큼 반복을 시키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저기 콜론 기호를 이번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 등장한 알고리즘 예제에서 이게 이런 의도로 동작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원래는 더 깊숙하게 설명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냥 여기 선 정도만 그냥 이해를 하셔도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복문이 동작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0 찍고 줄 내리고, 1 찍고 줄 내리고, 2 찍고 줄 내리고, 3 찍고 줄 내리고,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4개만 이렇게 세로 방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 가로 방식으로 적으신 분들은 다 틀린 거예요. 왜냐면 ln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강제 개행이 일어나는 거라서 반드시 세로 방향으로 적으셔야 정답 인정이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알고리즘 분석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조해서 스튜던트 테이블에 뭡니까? 학생 테이블. 예, 거기에 num이라고 하는 어떤 필드 값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해당 학생의 어떤 점수 그런 거 있죠. 번호. 그래서 그 num이라고 하는 변수의 1.3배를 곱해라. 1.3을 곱하라는 얘기죠. 곱하기를 하는 명령어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자, 우리가 사실 이 문장 자체에서 벌써 눈치를 채신 분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 아, 뭔가 값이 변경이 돼서 갱신이 일어나는 거구나. 예,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갱신. 값이 변경돼서 갱신. 이걸 갱신이라고 그러죠. 갱신된 값이 테이블에 저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야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사용해야 되는 키워드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겠죠. 아까도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은 업데이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업데이트 문이 쓰인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3번과 그럼 4번 중에 정답이 된다라고 축소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3번 부분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1이라고 하는 거에서 실제 업데이트 다음에는 반드시 그 다음 셋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꼭 알고 계세요. 업데이트 다음에는 셋이 온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뭐를 그러면 설정을 하는 거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num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여기에 지금 봤더니 num 곱하기 1.3을 계산을 해서 이쪽으로 넘겨라. 예, 이게 지금 대입연산자의 의미로 이걸 쓴 것 같아요. 대입연산자. 예. 그럼 조건이 뭔데? 그랬더니 스튜던트라고 하는 학생이 실제 100 이상인 경우, 여기에 1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나요? 문제에서? 그런 말은 하나도 안 적혀 있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예요. X. 자, 4번 볼게요. 자, 갱신을 해라. 뭘 갱신할 건데? 테이블 1에서 갱신을 하겠다. 그래서 업데이트 다음에 셋이 나온다. 공식처럼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num이라고 하는 값을 실제 뭘로 바꾸겠다? num 곱하기 1.3을 계산한 값을 대입연산자 왼쪽으로 넘겨서 저장을 시키겠다. 이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C 언어 알고리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구현된 소스에서 입력 작업이 이제 있는데 대문자 K를 포함한 코리아 50을 입력한 뒤에 실행 결과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C 언어 스타일로 작성이 됐어요. 네, 사실 자바와 이클립스로 이걸 돌리셔도 상관없는데 혹시나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저는 그냥 켜놨습니다. 복사를 뜨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타이핑해서 입력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여기다가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라는 변수로 선언했습니다. int는 인티저라 그래서 정수 타입을 얘기한다 그랬죠. 네,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length라는 변수에 어떤 값을 저장을 하겠다? 0이라는 값을 현재 저장을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캐릭터라는 타입으로 지어있는 문자형 타입이죠. 문자형 타입. 네, 캐릭터는 문자형 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원래 풀네임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 귀찮으니까 이렇게 줄인 거예요. 네, 그래서 str이라는 이름의 변수로 선언을 했는데 배열은 50칸으로 잡겠다 이거죠. 네, 배열 선언을 50칸을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get
s라고 하는 함수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흔히 get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예, 얘가 이제 뭐 하는 역할이냐면은, 우리가 앞서 이제 계속 봐왔던 함수는 입력 중에, scanf라는 거는 지겹도록 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뭐 얘는 뭐 여기다 뭐 %d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변수 이름을 여기다가 뭐 str 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건 많이 봐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이게 아니라 get라는 함수를 썼단 말이죠. get. 얘도 scanf처럼 똑같이 입력은 맞아요. 근데 입력이 맞는데 조금 특이합니다. 얘는 어떻게 동작이 되는 거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입력을 해서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데 입력된 데이터의 사이즈만큼, 예, 데이터의 사이즈만큼 배열 사이즈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예, 사이즈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입력된 데이터 글자 하나하나를 각각의 배열 한 칸에 저장하는 겁니다. 예, 좀 이해되셨나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엑셀에다가 제가 여기다 표현을 할게요. 네. 자, 좀 줄여서 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게 칸이 이렇게 이게 50칸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여기가 50번 칸이 되겠죠. 맞죠? 근데 여기 49가 돼야겠죠. 왜냐면 0번부터 시작하니까. 예, 이게 50칸이 되는 건데, 이 칸 하나당 내가 만약에 get 함수를 실행을 했다 이거예요. 자, get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키보드로 입력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다 K, O, R, E, A, 그 다음에 50 이렇게 찍는다 그랬는데, 이게 여기 하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제 맹구가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다? 여기에 대문자 K가 들어가고, 여기에 소문자 O가 들어가고, 여기에 소문자 R이 들어가고, 여기에 소문자 E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4번지가 되겠죠. 맞죠? 여기 4번지. 예. 그 다음에 여기 좀 옆으로 옮길게요, 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점점점. 예, 여기 뭐 49번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A가 들어가고,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끝이 아니죠. 50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여기 5번, 6번, 7번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에 있는 게 이제 5가 들어가고, 여기에 0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해가지고, 총 몇 개가 지금 배열이 쓰인 거예요? 7개의 배열이 쓰인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여기에 지금 7칸이 저장이 된 거구나. 왜?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얘를 입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자 개수 세봐도 알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저장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리를 입력 작업을 한 게 그래서 지금 이겁니다. 설명 끝났고요. 자, 반복문을 이제 만났어요. 자, 반복문을 만났더니, 자, 여기서 지금 지역 변수 선언을 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제가 사용하는 6.0 버전은 이게 안 먹힙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저는 그냥 여기다가 int i를 할게요. 편의상 그냥 위에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언했어요. 자, i는 0부터 출발해서, str에 여기, i번지까지 찍도록 하겠다. 그래서 얘를 i 뿔뿔 뭐 실제로 1씩 더해라 이 뜻이죠. 참고로 이게 설명드리면 i는 i 플러스 1과 같은 말입니다. 예, 좀 문법을 좀 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1씩 증가해라 이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 돌려볼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i가 0이죠. i 0이에요. i는 여기다 제가 0이라고 적을게요. 자, str이를 뭐 만나서 뭐 하시고 하는데,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껏 여기서 항상 들어갔던 게 원래 뭐가 들어갔습니까? 부등호가 들어갔죠. 아니 뭐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알고리즘 소스가 나오지? 막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게 들어가죠. 뭐 부등호 이렇게 해가지고, 예?
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뭐 그다음에 이런 게 들어가고 원래는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게 뭐 있지도 않아요. 뭐 갖다 기호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부등호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어떡하라는 거야? 예. 자, 그러니까 의미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이 str에 일단 i번째니까 현재 여기 i가 0이니까 여기 0을 나타내겠죠. 0. 예. 0번지까지 일단 돌리는 거니까 일단은 범위가 포함은 돼요. 오케이. 범위가 포함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찍으라 이거예요. 찍으라 이거예요. 이 안에 걸 이거 넘어가서 수행을 해라 이거예요. 찍으라는 게 아니죠.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으로 진입을 해서 수행을 해라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 랭스는 랭스 더하기 1입니다. 자, 얘도 역시 엇갈리시는 분들 위해서 풀이해서 설명드리면 랭스는 랭스 더하기 1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아까 여기처럼 뿔뿔로 하셔도 같은 표현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랭스라고 하는 건 현재 0이었죠. 그러면 0 더하기 1을 하게 되니까 여기는 1로 값이 갱신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괄호를 타고 올라가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한 사이클을 돌았는데 올라가면서 i 뿔뿔을 만나서 이게 1로 증가를 해요. 자, 그러면 1, 2 현재 지금 저장이 됐죠. 자, 여기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str 여기 지금 몇 번지예요? 1번지예요. 1번지. 자, 그러니까 뭐 부등호가 아예 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뭐 비교 조건이 얘는 사실 그렇게 보시면 돼. 0이 아닌 우리가 순수 숫자 0?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애초에 비교 연산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되시겠다. 비교 연산자가 없기 때문에 얘는 참이 되는 겁니다. 결과가 참이 돼요. 비교 연산자가 없잖아요. 아니 이 값 자체가 이미 참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참이냐 거짓이냐 사실 그걸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등호를 쓰는 이유는 맞냐 틀리냐를 원래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보셔야지 이게 뭐 범위가 뭐 아직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여기서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연산자가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상 그냥 계속 참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계속 돌려볼게요. 자, 그럼 현재 여기서 또 안으로 진입을 하겠죠. 자, 그럼 랭스는 랭스 더하기 1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또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여기 또 저기 봤더니 올라가면서 증가했어요. 여기 2가 됐어요. 자, 여기 2가 된 상태에서 여기에 또 이제 값을 봤더니 뭐 범위를 넘어간 기준이나 뭐 그런 기준이 없어요. 부등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또 돌아가야 돼. 안으로 또 진입을 해요. 여기 또 이거 찍으니까 또 이게 덧셈하니까 여기는 또 이제 3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또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또 하나가 증가를 해요. 3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안으로 또 진입하겠죠? 자, 그럼 여기 딱 4가 돼요. 자, 또 이거 올라가면서 여기 또 증가해요. 4가 되겠죠? 자, 다시 또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5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여기도 올라가면서 또 5가 되고 안으로 진입해서 이번에는 6이 돼요. 그럼 여기 올라가면서 i가 또 증가해서 6이 되겠죠? 자, 그다음 다시 한번 또 올라가면서 여기에 7이 돼요. 그 다음 여기가 또 7이 되겠죠. 맞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딱 보는 게? 뭐 그냥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 0, 1, 2, 3, 4, 5, 6, 7.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7 부분부터는 사실상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널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널문자. 어떤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플래그가 있어야 되거든요. 플래그. 깃발, 종료 지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널문자라는 게 여기 지금 이 7번 지방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널문자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게 널문자죠.
네, 시언어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널문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종료 지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이외의 나머지 값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비어있다? 비어있다? 아, 이거는 반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을 안 했으니까 비어있는 건 맞는데 엄밀히 따지면 가베지 값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가베지 값이라고 하니까 그냥 쓰레기다 이렇게 막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채워집니다. 나머지 칸들은 다 쓰레기 값으로 채워져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더 이상 이제 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요. 빠져나갑니다. 왜냐? 여기 부분에서 아까 입력한 부분에서 널문자 부분이 방금 여기 설명드린 대로 이 부분이 위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바깥으로 튀어나감으로 해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 부분 출력하겠죠. 네, 반복문 이미 뭐 탈출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출력을 해야겠죠. 랭스라고 하는 거를 딱 출력을 하게 되면 현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가 7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맞아요. 지금 7바퀴 돈 거잖아요, 이거. 네, 7바퀴 돈 거예요. 7바퀴 돈 겁니다.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7바퀴가 아니라 8바퀴라고 봐야죠. 여기 보시는 대로 왜 이게 화면이 움직였냐? 죄송합니다. 네, 여기 0, 1, 2, 3, 4, 5, 6, 7. 네. 아, 7바퀴 맞나요? 아, 내가 잘못된 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8바퀴가 사실 정확히 맞죠? 예, 맞죠? 예, 여기부터 1, 2, 3, 4, 5, 6, 예, 7, 8, 맞죠? 오케이. 여기 8바퀴. 실제로 8바퀴를 돈 건데, 이게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 이 7이 널문자라고 여기에 찍힌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기, 이 부분. 예, 인덱스가 7 기준으로 종료가 됐다라는 의미를 가져서, 그래서 결과는 얼마가 나온다? 실행 결과대로, 자, 아까 여기 얘기한 대로, 코리아 50 입력하면, 이렇게 7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인덱스 기준으로 출력을 한 겁니다. 자, 분석 끝났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조해서 그 자식 테이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이제 하위 테이블이라고 얘기하고, 자식 테이블의 항목 값을 삭제할 경우 상위 테이블, 이걸 이제 부모 테이블이라고 하죠. 부모 테이블과의 관계로 인해서 해당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는 조건을 골라라 라고 이런 지문이 나왔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참조 무결성입니다. 참조 무결성. 뭔가 단어가 와닿지가 않아요. 예, 좀 단어 뜻풀이를 제가 해드릴게요. 원래 엑셀에서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마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랭크 함수 하는 걸 잠깐 좀 살펴볼게요. 얘 원래 랭크 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때 이렇게 하죠. 여기는 등수를 구할 대상. 네, 하나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경쟁 대상을 전부 다 범위로 잡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냐 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중요한 건 여기 잘 보세요. 이게 REF죠. 이거 REF잖아요. 이게 뭡니까?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 그래서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참조라고 합니다. 참조.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경쟁 대상이 그 참조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등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 자, 그러니까 그 참조의 대상이 되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어떤 형태가 되면 안 된다? 무결성. 즉, 결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랭크라는 함수를 썼던 개념이랑 똑같아요. 자, 여기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가 여기 있어요. 80점 나왔어요. 근데 영어 점수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70점 나왔어요. 이건 좀 그런가? 이렇게 하지 말자. 여기 좀 바꿔서 할게요.
자,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름, 여기는 점수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김뭐뭐뭐 씨가 이렇게 나왔고, 박뭐뭐뭐 씨가 이런 점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뭐뭐뭐 씨가 점수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뭐 60점이 나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등수를 구할 건데, 자, 여기서 랭크 이렇게 딱 이제 썼다 이거예요. 자, 함수를 딱 적어서 봤더니, 이제 내가 등수를 이 사람이 80점을 받았는데, 이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몇 등인지 알고 싶어. 그래서 등수를 구할 대상을 여기에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레퍼런스죠. 참조, 경쟁 대상입니다. 참조 영역을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오름차순으로 당연히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생략을 하면 된다 그랬죠. 아니,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 원래 큰 게 1등이 되려면 내림차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얘가 이게 1등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쫙 했더니, 이거 뭐가 이상한데? 뭐지? 왜 전부 다 1등이 나오지? 자, 이게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는 여기 이 빨간색 범위 보이시나요? 이게 정확히 참조 영역, 레퍼런스 범위가 정확히 잡혔어요. 근데 얘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 벗어났는데? 아니, 이러면은 경쟁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된 겁니까? 범위가 안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깨진 거예요? 참조 무결성 규칙이 깨진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조 무결성 규칙이 위반됐어. 아니, 맞잖아요. 범위가 뭐 계속 벗어나가지고 경쟁 대상이 제대로 안 잡혔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기 위해서 여기다 항상 뭘 했습니까? F4키를 딱 눌러서, 야, 행렬 너는 절대 움직이지 마. 경쟁 대상 이 레퍼런스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F4키를 눌러서 행과 열을 전부 다 달러 표시기호로 묶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스테이틱 역할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쓰는데, 이렇게 해주면 이제는 등수가 제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또 다음 시험에 뭐 점수가 올라가지고 뭐 여기 있는 사람이 뭐 90점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등수가 자동으로 갱신되죠. 네, 이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참조 무결성 규칙이 제대로 지켜진 거죠. 자,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 랭크 함수의 이 중요한 이 REF 이거. 이게 바로 레퍼런스, 참조 무결성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좀 더 이해가 잘 되시나요? 컴퓨터 활용 능력 혹시나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분들, 이 REF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6번도 끝났고, 지금 막 발음이 막 이제 막 꼬이고 있어요. 평소보다 좀 더 이게, 이 정보처리 기능사 이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NCS로 개편된 이후로 가장 어렵게 나온 것 같다라고 막 소문이 나다 보니까 제가 이거 또 자세히 설명하려다 보니까 막 말이 꼬입니다. 좀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좀 그거 이해 좀 너그러이 해주세요.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C언어 실행 결과 맞추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알고리즘 문제인데, 변수 선언을 이제 하나 했고, 여기는 함수를 선언을 했죠. 이것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얘는 복사를 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복사를 뜰게요.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져가도록 하죠. 여기, 이거 붙여야 되죠? 네, 얘를 붙여야 되겠죠? 인클루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자, 여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변수가 먼저 튀어나오고 메인 함수가 나중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전역 변수라는 개념이 쓰이게 된 거죠. 그럼 얘는 그러면 전역 변수인가요? 변수는 아니에요. 전역은 맞는데 전역 함수 선언입니다. 네, 굳이 직역을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int 타입, 정수 타입으로 되어 있는 num이라는 변수를 전역 변수 형태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int라고 하는 정수 타입을 함수 형태로 전역 함수로 선언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자바에서는 사실 이거를 생략이 가능하죠. 네, 이 부분을 자바에서는 생략이 가능한데, 이제 C 언어는 이제 문법 특성상 여기다 함수를 먼저 언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역 함수 선언 표시를 해줍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입니다. 자, 여기가 실제로 이제 돌아가는 구간인데, printf num을 찍어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num을 찍어야 되는데, 아니 여기 뭘 저장했는 줄 알고, 뭐가 저장돼 있지? 이런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러죠. 근데 일단은 오케이, 뭐가 저장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그냥 자, grow 함수를 일단은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grow 함수가 여기 밑에 설계가 돼 있어요. 자, 진입을 했어요. num이라는 변수에 16448,000이라고 하는, 이거 원래 저희 인력공단 저기 연락처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이건 이제 정수죠. 정수. 엄밀히 따지면 정수값이죠.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단위에 해당되는 정수값이 여기 num에 저장이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이걸 한 거는 좋은데, 여기 지금 종료되고 나서 그럼 num의 값은 지금 현재 얘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종료예요. 그럼 이건 뭐 한 거예요? 아니, num 값을 바꾸긴 바꿨는데 문제는 출력하고 나서 바꿨어요. 엄밀히 따지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num 변수가 아직 초기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num 변수가 아직 초기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출력을 한 거죠. 맞잖아요. 이 상태로 출력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출력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값은 실행 결과로 나올 수가 없단 얘기입니다. 이 값은 출력이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찍으려면은 여기를 바꿔서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먼저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의 num 변수 값을 출력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grow라는 함수를 실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출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숫자 값이 화면에.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왜 0이 나오네? 0 나오네. 0 나오네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이게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이거 쓰레기 값이니까 가베지가 여기에 출력이 된다. 이렇게 정답을 적으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게 이거 출력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래서 출력 불가능이라고 적으신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한데 어쨌든 명쾌한 정답은 여기서는 0이라고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니고 이제 다른 개발 툴 환경에서는 이게 결과가 달라지니까, 야, 이거 채점의 이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NCS 상대로 이제 분노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많이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단에서 정한 규정은 어쨌든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폭넓게 인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 저는 제가 예상이 안 돼요. 막상 나중에 결과 봤을 때 내가 평소 원래 가채점 했던 것보다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면 당연히 이게 점수로 5점이 더 추가돼서 인정이 됐다는 얘기고, 안 하는 이게 이렇게 0이 아닌 다른 걸로 적었더니 이 틀린 것 같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는 나중에 합격자 발표 기간 때 점수 확인을 통해서 이 논란을 좀 종식시키거나 아니면 산업인력공단 출제국에 정확히 한 번 더 문의를, 출제 담당자하고 전화통화해서 그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0이 정답이 된다. 제가 이것도 스크랩해온 내용인데, 해당 알고리즘의 출제 기준은 인력공단 기준으로 출력이 안 된다는 가정은 제외시켜서 문제를 분석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보충 설명이 적혀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의 제기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산업인력공단에 정식으로 한번 문의 전화를 해주세요. 자, 8번입니다. 자, 보기를 참조해서 내부 논리 흐름에 따라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DB 테스트 방법을
하나만 작성하라 그랬어요. 자, 뭐 보기가 뭐 되게 많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이 설명이 중요하죠. 내부 논리 흐름에 따라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라.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있죠. 테스트 케이스라는 게 뭡니까? 좀 직역을 하면 저는 사실 책에 나와 있는 거 정석대로 줄줄이 읽는 거 저는 별로 싫어하거든요. 케이스라는 의미 자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저 스위치 케이스문 저기 배우셨죠? 알고리즘에서. 네, 스위치 케이스. 아니, 사실 이게 저기 추주 함수하고 약간 좀 비슷한 케이스로 쓰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 1인 경우, 여긴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죠, 경우. 네,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안, 2안, 3안, 4안, 5안 뭐 이렇게 뭐 경우 수를 따져가지고 뭐 어떤 게 괜찮으냐 막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하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게 뭘 하는 겁니까? 구조 테스트를 하는 거죠. 구조 테스트. 네.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이게 구조 테스트구나.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번 순서부터 해서 뭐 7번 순서까지 일단 언급이 됐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테스트. 그러니까 먼저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안전한지 유무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강도, 얼마나 잘 버티는지도 뭐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 성능이 어느 정도 되나 테스트도 하고, 뭐 구조 테스트도 뭐 이렇게 뭐 하게 돼 있고, 뭐 회귀 테스트를 뭐 하긴 것도 돼 있고, 병행 테스트도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뭐 1, 2, 3, 4, 5, 6, 7, 8 보기를 놔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케이스를 작성한다는 거는 뭘 한다? 구조 테스트가 정답이 된다. 네,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사실 이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에 아마 자세히 그 의미 풀이가 돼 있을 거라고 전 짐작이 돼요. 그래서 뭐 그걸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어쨌든 8번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자, DB 테스트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DB에서, 릴레이션 내의 각 행을 레코드라고 하며, 관련 테이블에서, 행한 수치 이상으로 혼합된 자료 요소를 의미한다. 그래서, 각 개체들의 각각의 정보를 표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벌써 여기에서 딱 이 단어를 접했다. 그러면은 동의어가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게 튜플입니다. 튜플. 레코드라고 하는 거, 행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뭘 하는 거예요? 튜플을 얘기하는 거예요. DB의 좀 동의어를 어느 정도 좀 기본적으로 아는지를 묻는 테스트 문제인데 정답은 튜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C언어 알고리즘 분석, 실행 결과 맞추기. 자, 그래서 우리가 역시 또 알고리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변수 선언한 것부터 해서 메인 함수까지 알고리즘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int 정수 타입으로 해서 max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마 최대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인 것 같아요. 딱 예상이 드는 게. 자, 그 다음에 밑에 메인 함수가 이제 진입을 하겠죠. 자, 여기서 얘도 역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역 변수입니다. 이것도 전역 변수 개념이에요. 여기 있는 거 메인 함수 안에 들어간 이게 지역 변수가 되는 거죠. 좀 명칭 개념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 함수에 들어가서 num이라는 변수에 99라는 정수값을 저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현재 num이라는 값은 현재 99고 max라고 하는 것은 100인데, 자, 이게 실제로 num이라는 게 큽니까? 실제로 커요? 너무 99고 max는 100이잖아요. 조건이 안 맞네? 그럼 LG로 빠지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max의 값은 현재 이것입니다 라고 포맷을 찍어야 했으니까 max 값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니까 10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max의 값은 100입니다 라고 여기까지 정답을 적으셔야 인정이 돼요. 제가 지금 검은색으로 블록을 잡은 데 있죠. 이게 문자열 처리이기 때문에 이 스펠링이랑 이 한글 이
뭐 띄어쓰기 이거 정확히 다 적으셔야 됩니다. 점까지. 예, 그래야지 정답 인정이 정확히 돼요. 문자열 처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포맷까지 포함해서 예, 정확히 맥스의 값은 100입니다. 점 이렇게 입력하면 정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10번 문제도 알고리즘 분석 끝났고요. 자, 다음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10 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홈 버전이 있고 프로 버전이 있어요. 이게 사실 잘 좀 애매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라고 이번에 처음 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PC방을 좀 많이 가보신 분은 알아요. 또 PC방에서는 보통 윈도우 지금은 또 11로 바꾼 데도 많을 건데, 원래 윈도우 10을 보면은 이제 보통 공공장소에서 많이 까는 게 프로고요. 집에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따로 설치하는 거는 보통 윈도우 10 홈 이렇게 원래 가정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한데,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예, 뭐 그냥 게임 즐기는 컴퓨터인데 뭐 사실 이 버전을 굳이 디테일하게 안 따지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홈 버전하고 프로 버전하고 이제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이번에 나왔어요. 사실 이걸 뭐 들여다보는 사람도 많이 있지도 않은데, 각기 OS의 버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소켓의 개수를 적으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홈 버전의 소켓 수는 1개고 프로 버전의 소켓 수는 2개다라는 거를 그냥 암기하시는 게 사실 제일 빠르죠. 뭐 물론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뭐 버추얼 머신을 이용해서 뭐 윈도우 10을 까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윈도우 10 깔려있는 컴퓨터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들어가서 확인도 해보실 건데, 뭐 어차피 뭐 이번에 처음 나온 내용이니까 그냥 아예 암기해 두시는 게 낫겠죠. 다음에 또 나오게 되면 맞춰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암기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자, 12번. 인센티브가 500 이상의 데이터를 검색하고자 한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해라. 그래서 테이블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를 좀 제가 줄일게요. 너무 넓게 한 것 같죠? 테이블을. 보기 편하게 좀 줄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num이라는 필드에 이런 어떤 뭐 숫자 기호가 있고, 학번으로 보는 게 맞려나? 4번? 4번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사원 이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100, 200, 300, 400, 500, 600, 700의 인센티브가 각각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명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라, select. 그래서 별이 입력되는 거는 전체를 데이터를 대상으로 다 검색하라 이 뜻이죠. 전체 레코드를 다 검색해라. 명단 테이블이라고 제가 이름으로 그냥 이거 임의로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검색을 할 건데, 조건 where가 붙겠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된다? 인센티브가 500 이상이나 그랬으니까 이 필드명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상 기호를 넣고 여기다 500을 적으시면 되겠죠. 네. 아니면은 인센티브에다가 499보다 크다도 역시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둘 다 정답 인정이 된다 이 뜻입니다. 네. 자,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와 입출력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프린터에서 사용하는 기능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논란이 많았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정확히는 스플 기능입니다. 스플. 그래서 뭐 영어 알파벳으로 적으신 분도 정답 인정이 되고요. 한글로 스플이라고 적으신 분도 정답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문의가 많았나봐요. 스플링은 그러면 정답 인정 안 되나요? 예. 엄밀히 따지면 정답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기능에 대한 정의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예, 정확히 단어, 스플이라고 하는 이 기능에 대한 단어를 정확히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플링은 어떤 동작 방식, 그런 걸 물어보는 단어죠. 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깐깐하게 좀 채점을 합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또 아마 출제국을 상대로 막 분노에 막 레이저를 날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14번. 인터넷에서 특정 개체의 이름을 선언해서 구분한다. 그래서 TCP/IP 프로토콜 구조에서는 이것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IP 주소죠. IP 주소.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충 설명 적혀 있는 대로 인터넷에서라는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었고, 물리적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맥 주소라고 적으면 정답 인정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IP 주소라고 적으시거나 IP라고만 적으시게 되면 정확히 정답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P 주소의 C 클래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서브넷 마스크를 작성하세요. 자, 사실은 이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네트워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실 건데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모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어판에 이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들어가 보면 어댑터 설정 변경에 이 로컬 영역 연결이라고 있습니다. 이 랜카드 정보인데 더블 클릭을 해서 누르게 되면 속성을 눌러서 들어가고요. TCP/IP v4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성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래서 다음 IP 주소 사용을 누르시게 되면 첫 번째는 IP 주소 입력하는 칸이고요. 여기에 이제 서브넷 마스크가 적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이제 굳이 서브네팅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서브넷 마스크 값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열이면 열 다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콜센터나 이런 어떤 특수한 기관 건물이 아닌 이상은 제가 화면에 지금 입력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네, 여기 C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서브넷 마스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5, 255, 255, 0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제일 많이 쓰이고 있죠. 비율을 따지면. 근데 이제 사실 좀 더 깊이 설명드리면 여기다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A 클래스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A 클래스가 이제 서브넷 마스크가 255.0.0.0입니다. 이게 A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클래스의 경우에는 255가 하나 더 붙습니다. 255, 255.0.0이고요. 네. 그 다음 여기 나온 대로 C 클래스가 이거고, 그 다음 D 클래스랑 E 클래스는 서브넷 마스크가 없습니다. 좀 참고해서 알고 계세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존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A, B, C 클래스까지만 이렇게 서브넷 마스크 주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15번은 끝났고요.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참조해서 빈칸에 알맞은 계층을 OSI 7계층의 네트워크 계층과 대응되는 TCP/IP 계층을 작성해라.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살을 붙여서 냈네요. 이제까지는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주구장창 관련해서 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TCP/IP 4개 계층까지 구분하는 거를 앞으로 요구하는 문제가 계속 출제를 하겠다라는 NCS 출제국의 의지가 돋보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응용 계층, 우리가 영어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 표현 계층을 프리젠테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세션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디에 속한다? 응용 계층에 속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송은 보통 트랜스퍼라고도 하고요. 트랜스포트라고 해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전송 계층이 독립적으로 하나 따로 존재하고, 자, 다음 네트워크 계층도 역시 여기에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죠.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이제 중요한 건 어디 계층이다? 인터넷 계층에 속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아니 실제로 우리가 저 인터넷 사용하려면은 그렇죠. 네트워크가 돼야죠. 신호를 주고받는 거니까 서버랑 클라이언트 해가지고 서로 신호 주고받잖아요. 네,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그 다음 데이터 링크와 물리 계층의 경우에는 액세스 계층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분류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인터넷 계층이 정답이 되겠죠. 자, 17번 문제 SQL 문제입니다. ID는 기본 키로 설정하고 비밀번호는 외래 키로 설정한 SQL 문이다. 빈칸에 알맞는 내용을 작성하라고 지시사항이 나왔었대요. 자, 그래서 create 테이블을 만들어라 이 뜻이죠.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라? 네, 여기 지금 비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튜던트 테이블이라고 제가 그냥 임의로 이름을 정한 건데, 중요한 거는 create 스튜던트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빈칸에는 뭐가 들어간다? 테이블이 여기에 들어간다. 표를 만들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 저기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DDL, DML, DCL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학년입니다. 여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필드 이름을 여기다 이제 나열하는 거예요. 이게 학년, 반, 이름. 이건 다 필드 이름을 이제 나열하는 건데, 학년이라고 하는 필드는 여기에 정수 타입으로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타입 설정을 해서 규칙을 하나 정했죠. 난널. 예, 널 값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즉 비어있는 상태로 두지 않겠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죠. 반드시 값이 뭔가가 들어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주고, 반이라고 하는 필드도 정수 타입으로 해서 역시 널 값을 허용하지 않고 뭔가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의무 조항을 단 거죠. 자, 그 다음 이름이라고 하는 필드는 역시 문자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캐릭터 타입으로 해서 5개의 글자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사이즈를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드 나열이랑 뭐 타입 설정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유니크가 나왔어요. 유니크. 야, 유니크라고 하는 거는 저기 앞전에도 설명드렸겠지만 굉장히 뭐 희귀한 거, 뭐 지구상에 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유니크 막 이런 얘기 하죠. 예, 그래서 그 유니크 설정을 할 건데,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설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프라이머리 키하고 유니크하고 의미 자체는 같은데, 이게 유니크 키하고 저기 프라이머리 키하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른 개념으로 사실 별도로 쓰이긴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뭐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유일성을 가지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 존재를 id가 바로 그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괄호에는 프라이머리라는 키워드 명령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액세스 하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여기 열쇠 마크 이렇게 막 그려져 있잖아요. 예, 그게 기본 키죠. 자, 그 다음에 3번 쪽 괄호와 여기 옆에는 뭐로 했냐면, 역시 여기도 키에 해당되는 건데, 비밀번호라고 하는 거를 외래키로 설정을 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foreign이 바로 외래키 스펠링 단어가 되겠죠. 네, 됐죠? 네, 그렇게 해서 1번, 2번, 3번 각각 이런 명령어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10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열 수 있도록 해주는 단축키가 무엇이냐. 그래서 키보드에 보시면 이런 윈도우 창문 마크 로고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키보드 컨트롤 키하고 알트 키 사이에 있는데, 걔를 한번 딱 누르신 상태에서 4라고 하는 숫자를 누르시게 되면 실제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가 이렇게 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제가 방금 단축키 눌러서 킨 거예요. 마우스로 누른 게 아니에요. 자, 19번입니다. DB 문제입니다. 결과값을 참조해서 빈칸에 맞는 명령어를 맞춰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num1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고요, name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고요, subject, 뭐 과목명을 적은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이 하나 있고, 그 다음 num2라고 하는 필드를 가진 거, 그 다음에 grade, 이거는 이제 점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테이블이 별도로 해서 2개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SQL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num1, 예, 그 다음에 name, 2가지를 검색을 하겠다 이거죠. 이 2가지 항목에 대해서. 네, 그래서 여기에 검색 항목이 2가지인 게 언급이 됐죠. 자, 그 다음에 from, 어디 테이블에서 검색을 하겠다. 저는 그냥 이거 그냥 student라고 제가 이름으로 임의로 지은 겁니다. student 테이블에서 검색을 하겠다. 그 왜요? 조건이 나오겠죠. 조건은 num1하고 num2가 일단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학번하고 여기 있는 학번이 같아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여기 뭐 괄호 쳐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보고. 자, 서브젝트. 여기에 있는 과목이 뭐로 지정이 돼야 된다? 정보라고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이죠. 그러면은 정보 과목에 해당되는 거 여기 딱 하나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 1005가 여기에도 같고, 오케이, 같네. 첫 번째 조건 맞고, 그 다음에 정보 과목도 일치해야 되는 걸로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누가 나오는 거다? 1005번에 해당되는 75점이 검색이 돼서 찾아지게 되는 거죠. 매칭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해야 되는 게 바로 AND 키워드가 되는 거겠죠. AND 연산자를 씀으로써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 분석 끝났죠. 자,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C언어 알고리즘 문제 실행 결과 맞추기입니다. 자, 역시 메인 함수 안쪽에 있는 거를 제가 그대로 저는 복사 떠서 그냥 편의상 붙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타이핑 쳐서 코딩 작업 하셔야겠죠. 네, 이렇게 붙이고요. 여기는 얘는 필요 없죠. 자, 메인 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선언을 했습니다. num이라는 변수에 1이라는 정수를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반복문 진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6.0에서는 이게 안 먹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다가 int i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라는 변수에 1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 여기가 b였어요. 그럼 종료 지점이 없단 얘기인데, 그렇죠. 종료 지점이 없어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브레이크가 달려있어요. 즉 어떤 기준이 만족이 되면 이 포문을 탈출하겠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바로 브레이크죠. 네, 그래서 반복문 중단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뭐 범위 지정은 안 했어. 근데 i를 어떻게 하겠다? 1씩 증가를 시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i는 현재 1입니다. 여기다 저장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num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하겠다? 곱셈을 연산을 시켰어요. 1 곱하기 1을 하게 되니까 num의 값은 1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조건문 비교를 합니다. i가 5보다 크냐라고 했어요.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행을 안 하겠죠. 사실 여기에 중괄호가 원래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한 줄만 처리하다 보니까 얘를 그냥 생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괄호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i가 1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서 비교할 게 없어요. 그냥 바로 내려옵니다. 비교할 게 없잖아요. 부동호 안 쓰였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를 곱하게 되겠죠. 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num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또 비교합니다. 5보다 크지가 않아요. 얘는 수행 안 해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i가 또 증가하게 되겠죠.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여기는 거 어떻게 돼요? 실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num 곱하기 i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이쪽으로 또 쭈루루루루 비교합니다. 자, 이 i가 현재 지금 3이니까 역시 아니에요. 예, 올라가요. i 증가합니다. 4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여기 안으로 들어가 있죠. 4 곱하기 6을 하니까 이번에는 24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비교하겠죠. i가 5보다 커요? 아니에요. 다시 여기 올라갑니다. i가 하나 증가합니다. 5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5 곱하기 24를 하게 되니까 결국 4, 5, 20, 2, 5, 10 120이 되겠네요. 맞나요? 네, 5, 4, 20 네, 120 맞죠? 네, 12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들어갑니다. 역시 아니에요. 다시 올라가요. 얘는 6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또 밑으로 들어가겠죠? 자, 120 곱하기 6 하니까 저는 암산을 잘 못해서 그냥 여기다 계산하겠습니다. 120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720이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이제 720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이제 6이 되고 얘가 5가 됐으니까 브레이크! 반복문 탈출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 num 출력을 하게 되면 최종 결과는 720이 나오겠죠. 아까 처음에 여기서 제시한 게 문제 제시한 게 num 1이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저는 바꾸겠습니다. 얘를 1로 바꿀게요. 자, 그래서 최종 결과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720 나오죠?
네, 정확히 결과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분석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꼭 이런 식으로 내야 됐느냐, 예. 뭐 NCS를 향한 좀 분노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봐도 문제 어렵기는 해요. 예.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 NCS가 출범한 이후로 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매번 진짜 NCS 출제국이랑 맨날 자격증 씨름하면서 이게 저도 전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야, 정말 진짜 치사하게 낸다 막 이러시는데, 어쨌든 내년 22년도 1회차 시험을 또 다시 준비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나름대로 저도 천천히 좀 자세히 분석을 한다 해서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차후 다시 한번 뭐 좀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할 거고요. 일단은 중요한 건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로도 부족하다 싶으시면 더 전문적으로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의 채널에 공개 영상 강의를 좀 시청하시면서 좀 더 보충 학습을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처리 기능사 현재 21년도 4회차 20문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